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내부 노동시장, 이중노동시장, 인적 자본론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각의 장점 혹은 형성 요인에 대한 설명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남녀 임금 격차나 혹은 교육의 수익률에 관련한 사례 적용형 문제가 출제되는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요. 각각 세 가지 개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내부 노동시장에서는 형성 요인과 장점이 추가로 질문이 되고 있고, 이중적 노동시장에서는 1차 노동시장 근무자들의 특성, 그리고 인적 자본 투자론에서는 투자 대상, 그리고 교육의 수익률의 경우, 그리고 남녀 임금 격차에 관련한 적용 사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부 노동 시장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입니다. 기업이 노하우 형태의 어떤 기업 경쟁력이 있어서, 즉 어떤 형성 요인이 있어서 그게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면, 즉 어떤 생산성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기업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내보내지도 않고 외부인을 채용하지도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외부 노동 시장과 단절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내부의 어떤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 시장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즉 외부 노동 시장과 단절이 됨으로써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숙련의 특수성이나 현장훈련, 관습같이 어떤 그런 형성 요인이 있고요. 이게 생산성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외부 노동시장에 비해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형성 요인이고요. 형성 요인은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관습입니다. 숙련의 특수성은 기업 내부에만 축적될 수 있는 어떤 기술 같은 거고요. 현장훈련은 노하우 형태로 전수되는 내부 노동의 가치고요. 관습은 위계 구조 같은 건데, 위계 구조가 잘 형성된 기업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회사가 잘 굴러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종류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관습이라고요.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은 크게 인적 자본의 측면, 노동 동기 유발의 측면, 지불 능력의 측면이 있습니다. 인적 자본의 측면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기 유발의 측면은 기업에서는 자신만의 인적 자본을 유출시키지 않아서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됨으로써 경쟁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요. 신규 인력의 교육 비용이나 기회 비용들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동기가 있고요. 노동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높은 임금이나 복리 후생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지불 능력은 이미 확보된 인적 자본은 더 높은 생산성과 독점적 사회지위를 보장해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이미 창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더 높은 임금과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지불 능력, 즉 선순환적인 지불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중적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노동시장은 고학력과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노동시장이고요.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공정한 승진 및 승급기회, 그리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2차 노동시장은 교육이나 특별한 훈련이 없어도 수행이 가능한 저임금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양 시장은 서로 독립적이고 임금 및 고용의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인적 자본 투자란 예를 들어 정규교육이나 현장훈련, 이주 같은 그런 투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인적 자본이 축적이 되면 그만큼 인간이 더 유능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본적인 가치가 높아지게 됐으니까 결국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적 자본 투자의 대상은 정규교육, 현장훈련, 이주가 있어요. 정규교육이나 현장훈련, OJT는 굳이 더 추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주는 예를 들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서 대기업을 가는 거예요.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 자본을 일단 습득한 후에 자신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즉 이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적 자본 투자론에 대한 문제는 교육의 수익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의 적용 사례형 문제가 나옵니다.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 투자에 대한 방향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교육의 사적 수익률, 즉 개인이 얻어가는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높다면 당연히 교육의 효용 가치가 높다는 뜻이죠. 그때는 학력이 간판으로 작용하고 교육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 바로 이번 질문의 경우죠. 이런 반대인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개인이 가져가는 이익이 작아져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교육이 비효율적으로 동작하고 그만큼 사적 교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에 대한 비용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기초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및 교육비 보조를 통해서 교육 비용을 낮춰주고요. 개인의 비용 대비 효율을 높여줘야 되니까, 즉 교육 가성비를 높여줘야 되니까 사적 수익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보조금이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남녀 임금 차이에 대한 적용 사례는 과거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서 결과적으로 교육 수준 및 경력 같은 인적 자본 축적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했고 그래서 임금의 격차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이론이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인적 자본 투자는 예를 들어 정규교육, 현장훈련, 이주 같은 투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인적 자본이 축적되면 그만큼 그 사람이 생산성이 높아진 거니까, 즉 그 인간에게 자본적인 가치가 높아지게 된 거니까 결국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적 자본 투자의 대상에는 정규교육, 현장훈련, 이주가 있습니다. 정규교육과 현장훈련은 내가 굳이 더 추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주는 비유를 하자면 중소기업에서 그 기술을 더 습득한 이후에 대기업으로 이주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일정 수준의 인적 자본을 습득한 후에 자신의 생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즉 이직하는 것, 이동하는 것을 바로 이주라고 합니다. 인적 자본 투자론의 또 다른 형태의 문제는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나 사회적 수익률 같은 문제, 혹은 남녀 임금 차이 같은 문제를 인적 자본론을 투자론을 이용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나 사회적 수익률이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 자본 투자의 방향을 설명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다면, 즉 사적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 그 의미는 개인에게 교육의 효용 가치가 낮다는 걸 의미하고요. 결국 교육이 비효율적이고 사적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교육이 가치가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학력이 간판으로 작동하고요. 교육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결국 가성비가 떨어지는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정부는 결국 비용을 낮춰주든가 아니면 효과를 높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을 위해서 기초교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낮춰주는, 즉 무상교육 및 교육비 보조를 통해 교육비용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비용 대비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적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보조금,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남녀 임금 격차, 남녀 임금 차이를 인적 자본론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육 수준 및 경력 같은 인적 자본의 축적이 부족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의 차이와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대표 문제 1번입니다. 내부노동시장 이론, 이중노동시장 이론, 인적 자본 투자 이론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내부노동시장이요. 대기업이나 대규모 제조공장 등에서 기업의 내부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 기업의 내부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숙련의 특수성, 현장 훈련, 관습 등이 생산적성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결국 외부 노동시장에 비해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적 노동시장 이론이요.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1차 노동시장은 학교교육이나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노동시장이고요. 또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공정한 승진 및 승급기회, 합리적 노무 관리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2차 노동시장은 교육이나 특별한 훈련이 없이도 수행이 가능한 저임금이고요.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을 노동시장입니다. 양시장은 서로 독립적이고요. 임금 고용 구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적 자본 투자론이요. 정규교육 현장 훈련 2주 같은 투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인적 자본이 축적이 되면 그만큼 인간에게 자본적 가치가 높아지니까 결국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 문제 2번입니다. 내부노동 시장에서 형성 요인 그리고 장점 각각 세 가지를 쓰고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성 요인이요. 숙련의 특성, 현장훈련, 관습이 있고요. 숙련의 특성이란 기업의 내부에 축적될 수 있는 특수한 숙련 노동 가치입니다. 축적될 수 있는 특수한 숙련 노동 가치. 두 번째 현장훈련이요. 현장 담당자에 의해서 전수되는 노하우 형태처럼 현장 담당자에서 전수되는 내부 노동 가치. 관습은 관습에 의한 노동 현장의 규율처럼 사용자에게도 관리 비용의 절감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점으로는 인적 자본 측면, 동기 유발 측면, 지불 능력의 측면으로 적용될 것 같아요. 인적 자본 측면, 우수한 인재 확보와 유지가 가능하고요. 동기 유발 측면은 내부 승진 및 배치 전환을 통한 동기 유발인데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보호받고요. 노동자는 고용을 보장받아서 근무 동기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지불 능력은 이미 확보된 인적 자본은 더 높은 생산성과 독점적 사업 지위를 보장할 수 있으니까 결국 더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높은 고용과 임금과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적 의미의 지불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대표 문제 3번이요. 대기업의 경우 내부 노동시장이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인적 자본, 동기유발, 지불 능력의 차원에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결국 인적 자원, 동기유발, 지불 능력의 차원에서 일단 구분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 문제의 답은 대표 문제 2번의 장점과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대기업이라고 사례를 넣었으니까 그 사례를 위해서 가끔씩 대기업에 해당하는 말들을 조금씩만 더 넣어주시면 사실 돼요. 자, 인적 자본 측면이요. 우수한 인재 확보와 유지 동일하고요.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인적 자본 혹은 경쟁력 있는 현장 기술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현장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고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외부 노동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보다는 내부 노동시장을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동기 유발 측면이요. 내부 승진 및 배치를 통한 동기 유발 동일하고요. 기업의 측면 그리고 노동자의 측면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기업의 측면은 자신만의 인적 자본을 유출시키지 않고 독점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유출로 인한 경쟁성 위험으로 보호받고 또 신규 인력의 교육 비용 및 기획이 시간 기회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큰 동기가 되고요. 노동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승진, 높은 임금, 복리 후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된다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지불 측면요. 확보된 인적 자원은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내고요. 인적 자원은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내고요. 더 높은 생산성과 독점적 사회적 지위는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니까 그로 인해서 다시 더 높은 수익은 더 높은 임금과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대상 세 가지요. 핵심 내용에서 썼던 내용 그대로 반복해서 쓰시면 됩니다. 정규교육, 현장훈련, OJT, 그리고 2주 적으시면 되고요. 정규교육은 고학력일수록 더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있다. OJT, 현장훈련은 사업장, 즉 현장에서 습득하는 훈련이고요. 생산성 향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2주는 인적 자본을 습득한 후로 더 좋은 것, 자신의 생산력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직이죠.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 문제 5번입니다. 남녀 임금 차이의 원인을 인적 자본 투자 측면에서 설명하라. 남녀 임금 차이의 원인을 성차별로 설명하지 말고 노동공급적인 인적 자본 투자에서 설명하라 라는 문제고요. 인적 투자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요. 인적 투자론은 사람에 대한 개발의 차이가 노동 생산성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라고 간단하게 쓰시고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로 인해서 교육 수준, 경력 같은 인적 자본 축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생겼고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 자본 투자 방향 설명 문제입니다.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바로 지금 문제의 경우죠. 이 경우는 각각의 개인들에게 교육의 효용 가치가 낮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육은 당연히 비효율적이고요. 사적 교육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 반대의 경우는 안 적어주셔도 돼요. 그냥 읽고만 지나갈게요. 이 반대의 경우는 개인에게 교육의 효용 가치가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학력이 간판으로 작동하고 교육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아무튼 이 경우에 정부의 인적 자본 투자 방향은요. 첫 번째는 각 교육 비용을 낮추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사적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교육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및 교육비 보조가 필요하고요. 사적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보조금, 평생학습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무상교육 및 교육비 보조가 필요하고요. 연구개발보조금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표 문제 7번입니다. 1차 노동시장 근무자들의 특성을 쓰시오. 1차 노동시장은요, 학교 교육이나 고숙련도가 요구되는 노동시장이고요.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공정한 승진 및 승급 기회, 그리고 합리적인 노무 관리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직의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